살면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왜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질까? 젊을 땐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일들이 나이 들수록 복잡해집니다. 말 한마디에 오해를 사기도 하고 그냥 지나친 한숨 하나가 상처로 돌아오기도 하죠. 예전에는 금방 풀렸던 갈등도 이젠 더 오래 갑니다. 사과가 늦어지고 화해가 쉽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신경 써야 하나? 혼자가 더 편한 거 아닐까? 그런데요. 사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밥을 함께 먹을 사람,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게 참 그립고 때론 절실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새롭게 인간관계를 배워야 합니다. 젊을 때 알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알아야 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젊을 때는 말을 많이 하면 친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말이 많다고 마음이 가까워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말을 아끼는 사람이 더 깊은 신뢰를 받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젊을 때는 내가 먼저 다가가면 그만큼 상대도 나를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내가 다가가는 만큼 더 이용당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우리는 이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조금은 달라져야 한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마음을 다 주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걸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충분히 좋은 관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편안하게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며 가장 놓치기 쉬운 게 바로 관계의 방식입니다. 젊을 땐 기운으로 버텼던 관계도 지금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전처럼 솔직하게 말하는 것보다 상대가 듣기 편한 말, 상처 주지 않는 표현, 이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젊을 땐 몰랐던 관계의 무게, 이제는 느껴야 할 때입니다. 한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나누는 일에는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를 아껴 써야 내 마음도 지치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적게 만나고 깊게 만나는 게 더 맞는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괜히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괜히 억지로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나도 편안한 사람, 그런 관계만 지켜도 삶은 충분히 따뜻해집니다. 우리는 이제 관계를 많이가 아니라 잘 맺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줄어들지만 그 깊이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 깊이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관계를 다르게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심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굳이 진심을 쏟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게 나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다음 파트에서 왜 진심이 항상 통하지 않는지, 그리고 진심이 상처로 돌아오는 이유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끔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진심을 다했는데 상대는 전혀 모르거나 오히려 나를 오해할 때,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내가 너무 순진했나? 내가 바보였나? 관계에서 가장 아픈 상처는 이해받지 못한 진심입니다. 나는 잘해주려고 했습니다. 기분 상하지 않게 말도 조심하고 속상해도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무관심이거나 오해거나
심하면 무시였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두 가지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계속 참거나 관계를 끊거나. 하지만 둘 다 마음은 무너집니다. 관계를 지켜보려고 애쓴 건 나뿐이었단 걸 깨닫는 순간이 참 씁쓸합니다. 이럴 때 사람은 다짐합니다. 이제 두 번 다시 내 진심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겠다고. 하지만 마음은 또 그렇지 않죠. 또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말하고 싶고,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관계입니다. 그럼 왜 이런 상처가 생길까요? 왜 진심은 항상 통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진심에도 전달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아무리 깊어도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그냥 혼잣말이 됩니다. 나는 도와주려고 했지만 상대는 간섭이라고 느낄 수 있고, 나는 걱정해서 말했지만 상대는 평가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진심과 오해 사이엔 항상 표현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심을 어떻게 꺼내야 하는지 다시 배워야 합니다. 말을 꺼내기 전 이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이 말이 정말 상대를 위한 말일까? 아니면 내 마음을 덜어내기 위한 말일까? 관계는 주는 것이지만 받는 사람이 불편하면 그건 주는 것이 아니라 강요가 됩니다. 또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받을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마음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론 기다려야 합니다.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지금은 아니어도 언젠가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게 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든 내 마음이 너무 다치지 않게 지키는 겁니다. 내가 진심을 다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반드시 이해받지 않아도 스스로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면 그건 나를 성장시킨 관계입니다. 그리고 진심을 알아보는 사람은 꼭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을 만나기까지 몇 번의 오해와 상처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기고, 말을 아끼는 지혜가 생기고, 나를 지키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게 진짜 성숙입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진심을 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모두에게 다가가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조금씩 열어보는 겁니다. 그럼 상처는 줄어들고 관계는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그 복은 조금 늦게 올 수도 있지만 한 번 오면 오래 갑니다. 다음 파트에서 왜 솔직함에도 선이 필요한지, 그리고 왜 때론 솔직함이 관계를 망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심을 말했는데 관계가 더 멀어졌던 적 있으신가요? 솔직하게 말했는데 괜히 분위기만 어색해졌던 적 아마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진심도 솔직함도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솔직함도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난 그냥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 왜 사람들이 상처받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요, 상처는 말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느끼는 겁니다. 진심을 담았든 그냥 내 생각이든 상대가 아프게 느끼면 그건 결국 무례로 받아들여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들 있죠.
그 옷 안 어울린다. 그 나이에 그건 좀 아니지 않냐? 너무 솔직하게 말해서 미안한데. 내가 보기엔 그건 별로야.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솔직해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예 말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면 내 생각을 속이고 살아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내가 하는 말에 선을 하나 더 두는 겁니다. 그 선은 배려입니다.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조금만 돌려서 말하면 훨씬 따뜻하게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 그 옷 안 어울린다는 말 대신 다른 색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라고 말하면 상대는 기분 나쁘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작은 차이가 관계를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빠지기 쉬운 착각이 있습니다. 바로 말이 곧 나라는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니까 그냥 말해야 하고 그걸 숨기면 내가 아닌 것 같고, 하지만 진짜 나라는 사람은 말보다 행동과 태도에 더 많이 드러납니다. 말을 줄인다고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말을 아끼면 사람들은 내 속마음을 더 궁금해하고 더 신중한 사람으로 봅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더 진솔한 것도 아니고, 말을 다 한다고 더 가까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관계에서 말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아무리 솔직해도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 말은 벽에 부딪힐 뿐입니다. 그래서 말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어주는 다리처럼 써야 합니다. 무조건 솔직한 말보다 관계를 생각한 말, 사람을 위한 말, 그게 훨씬 깊은 진심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솔직함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조언처럼 들리는 말도 상대 입장에선 비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정말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에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상처가 가장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하는 것보다 말을 고르는 법을 더 배워야 할 때입니다. 관계를 오래 지키고 싶다면 말의 양보다 말의 깊이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굳이 솔직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말보다 마음이 먼저 통하니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게 왜 지혜인지, 그리고 왜 나이 들수록 거리를 둬야 편해지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고민을 합니다. 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자주 다투게 될까? 왜 내가 마음을 많이 준 사람일수록 실망도 커질까? 그 이유는 거리를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이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은 배려의 선이고 존중의 선입니다. 그런데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그 선을 쉽게 넘습니다. 가족이니까 친하니까 그 말로 무례를 덮고 말을 막 놓고 사소한 것들을 소홀히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가 더 큰 상처를 주곤 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더 신중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이라고 마음을 다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때 관계는 더 오래 갑니다. 누구에게든 침범하지 말아야 할 마음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지켜주는 것이 관계의 예의입니다. 예를 들어, 친한 친구에게도 모든 이야기를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에게도 항상 나의 기준을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심리적인 공간입니다. 그 공간이 너무 좁아지면 숨이 막히고 결국은 멀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관계가 더 오래 갑니다. 거리를 둔다고 정이 식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진심을 담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마치 그림을 그릴 때 너무 가까이에서 보면 전체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사람도 적당히 떨어져야 상대의 진짜 모습을 더 잘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리를 둔다는 건 냉정한 게 아니라 지혜입니다. 내가 너무 많이 다가가면 상대는 부담스러울 수 있고, 내가 너무 모든 걸 알면 실망도 커질 수 있습니다. 적당히 모르는 게 오히려 관계를 지켜줍니다. 모든 걸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사이. 그게 진짜 깊은 관계입니다. 가까워질수록 더 필요한 것이 바로 관계의 예의입니다. 인사 한마디, 감사 한마디, 그런 사소한 말들이 가까운 사이에서 더 중요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기대도 많고 요구도 많아지기 때문에 더 쉽게 서운해지고 더 쉽게 지칩니다. 그래서 관계에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너무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고, 가끔은 아무 말 없이 떨어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마음이 식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한 거리입니다. 거리를 두면 내 마음도 지킬 수 있고 상대의 공간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그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거리두기입니다. 가까이 있되 침범하지 않고 함께 있되 답답하지 않게, 그런 관계가 오래가는 관계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왜 착한 사람이 더 상처받는지,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이 어떻게 나를 지치게 만드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당신은 너무 착해서 손해본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왠지 기분이 이상합니다. 칭찬 같기도 한데 왠지 내가 바보 같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자기를 잃어갑니다. 내가 참고, 내가 맞춰주고, 내가 배려하고, 그래야 관계가 유지될 거라 믿으니까요.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 한켠은 점점 텅 비어갑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는 힘들기만 할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나만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건 관계가 아니라 혼자만의 희생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란 싫은 말 못하고, 거절 못하고, 늘 괜찮아만 말하게 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진짜 괜찮지 않죠. 속은 울고 있는데 겉으론 웃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억지로 버티다 보면 결국은 마음이 무너지고 사람이 지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나를 편한 사람으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참아주는 게 습관이 되면 상대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처음엔 고마워하던 사람도 나중엔 기대고, 나중엔 요구하고, 결국엔 무시하게 됩니다. 그런 관계가 반복되면
나는 점점 나라는 사람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 건강한 나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나를 돌봐야 남도 도울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 관계도 지켜집니다. 이제부터는 이 말을 기억해 보면 좋습니다. 싫다고 말하는 사람도 좋은 사람일 수 있다. 거절한다고 차가운 게 아니고 내 뜻을 말한다고 이기적인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더 신뢰받고 더 오래가는 관계를 맺습니다. 나는 늘 양보하는데 상대는 점점 당당해질 때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은 겁니다. 관계는 맞추는 것이지 희생으로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말, 그 안에는 늘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죠. 하지만 이제는 나도 나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힘든데도 괜찮은 척 하지 말고, 내가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하지 말고, 말하고 싶을 땐 말하고, 참지 말고, 나를 드러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게 이기적인 나가 아니라 건강한 나가 되는 길입니다. 착한 사람이 더 외롭고 더 지쳐가는 이유는 자신보다 남을 먼저 챙겨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에는 내 마음을 먼저 챙겨야 남들과도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를 잃으면서 만든 관계는 결국 나를 더 아프게 합니다. 이제는 상대의 눈치를 보기보다 내 마음을 살피는 쪽으로 관계의 중심을 옮겨야 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관계가 더 편안해지고 사람들이 나를 더 존중하게 됩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말에 너무 갇히지 마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편안하게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과 적당한 속도로 적당한 거리에서 관계를 이어가는 일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지켜지는 관계, 그리고 말보다 더 깊은 연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요즘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굳이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 마음이 놓이는 사람이 있죠. 어떤 관계는 오랜 침묵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관계는 잠깐의 정적도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말하지 않으면 관계가 끊길까봐 억지로 말을 이어가고 침묵이 흐를까봐 불안한 마음에 괜한 이야기로 시간을 채워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편한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라는 걸요. 말보다 중요한 건 존재감입니다. 무엇을 말했느냐보다 그 사람이 거기 있다는 사실이 더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 말 없이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그 자체로 깊은 연결을 만들어줍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관계는 대화를 통해서만 유지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말이 줄어들면 관계가 멀어진 거라 오해하기도 했죠. 하지만 진짜 관계는 말이 줄어들어도 마음이 더 가까워집니다. 대화를 하지 않아도 서로의 감정을 느끼고 눈빛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건 시간이 쌓인 관계, 신뢰가 쌓인 관계에서 비로소 생기는 감정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지켜지는 관계, 그 안에는 깊은 믿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나를 이해할 거야 라는 믿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함께 있어줄 거야 라는 확신, 이런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그런 관계를 만들려면 말을 줄이는 연습이 아니라 신뢰를 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평소에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중요할 땐 꼭 옆에 있어주는 것, 말보다 행동으로 신뢰를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존재감을 더 크게 만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상대의 침묵을 존중해주는 자세입니다. 상대가 조용할 때 왜 말이 없냐고 다그치지 않고 그냥 그 조용함을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여유입니다. 말이 없을 때 어색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말을 많이 해도 가볍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말을 나눴느냐보다 그 순간 서로가 얼마나 진심으로 마주하고 있었느냐입니다. 진심은 말보다 더 강하게 전해집니다. 눈빛이나 표정이나 가만히 잡아주는 손에서 진심은 흐릅니다. 침묵을 견디는 능력은 관계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말로만 친한 관계는 말이 끊기면 관계도 끊어지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관계는 말이 없어도 그 끈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 관계는 삶이 힘들 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내 편입니다. 그 편안한 존재감, 그게 우리가 평생 지켜가야 할 관계의 기준입니다. 이제는 말로 이어가는 관계보다 존재로 이어가는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겨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노력한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작은 순간들 속에서 신뢰를 쌓으며 만들어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덜 외롭고 덜 지칩니다. 그런 관계를 우리는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을 줄이고 행동을 쌓고 존재로 위로하는 법을 함께 익혀나가면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내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함께 살펴보며 진짜로 연결되는 소통의 방식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내게 부탁을 했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차마 아니요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응, 해볼게라고 대답하고 혼자 속으로 억지로 감정을 눌렀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점점 지쳐갔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왜 나만 참아야 하나 서운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거절을 어려워합니다. 상대가 기분 나쁘게 느낄까봐, 나쁜 사람처럼 보일까봐 거절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계속 참고 있으면 결국 나도 상처받고 관계도 틀어집니다. 상처 주지 않으려다가 나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아니요라고 말하는 연습입니다. 처음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아니요는 나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말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거절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상대를 배려하면서도 나를 놓치지 않는 방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냥 싫어요라고 말하는 대신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여유가 있을 때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 부드럽게 거절하면서 상대의 감정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거절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말투 하나, 표정 하나, 상대의 상황을 먼저 이해하려는 태도 하나가 전달되는 느낌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 부탁 들어주고 싶은데 지금은 제 상황이 좀 어렵네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도 섭섭해하기보다 이해하려고 합니다. 거절은 무례하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서로의 선을 지키면서 서로를 존중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계속해서 거절의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식당에서 원하지 않는 메뉴를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저건 빼주세요라고 말하는 연습. 친한 친구의 제안이 부담스러울 땐 이번엔 좀 힘들 것 같아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연습.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해도 이 연습이 쌓이면 나를 지키는 말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사실 거절하지 못해서 더 큰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처음엔 괜찮은 척하면서 나중엔 감정이 쌓이고 결국 폭발하게 되니까요. 그보다 처음부터 내 마음을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게 훨씬 건강한 관계로 이어집니다. 거절이 나쁜 게 아닙니다. 거절은 솔직함이고 솔직함은 신뢰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상대도 내 진심을 들었을 때 나를 더 믿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상대의 거절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는 연습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지금은 어렵다고 말했을 때 그걸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면 관계가 훨씬 더 유연해집니다. 거절을 받아들이는 능력은 성숙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는 서로에게 큰 신뢰를 주죠. 상처 주지 않고 나도 지키려면 내 마음을 존중하면서 상대의 마음도 배려하는 대화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싫어요 대신 이건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엔 힘들 것 같아요라고 부드럽게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관계를 망치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좋은 관계란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서로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존중을 잃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를 지키는 대화는 상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내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자신 있게 표현하는 법을 조심스럽게 선택하는 거죠. 이제는 무조건 참는 관계보다 조심스럽게 솔직해지는 관계가 더 소중해져야 할 때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감정 연결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진짜 소통은 표현이 아니라 공감에서 시작됩니다. 진심을 다해 말했는데 상대가 상처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진심이었고 그 사람을 생각했는데도 오히려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진심을 말하기가 조금씩 두려워졌습니다. 말을 아끼게 되었고 감정을 숨기게 되었고 진심은 마음속에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진심이면 통한다고. 하지만 진심을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다르게 돌아옵니다. 진심은 숨기지 않아야 하지만 아무렇게나 보여줘도 괜찮은 건 아닙니다.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조심스럽게 전달할 때 비로소 진심은 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진심을 관리하는 태도입니다. 관리한다는 건 억누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안의 감정을 선택해서 꺼내고 상대에 맞게 조절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건 내 마음을 지키는 동시에 상대의 마음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걱정하는 마음도 그냥 왜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하기보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네, 괜찮아? 라고 말하면 훨씬 따뜻하게 전해집니다. 진심은 마음에서 나오지만 전달은 말로 이루어집니다. 말은 도구고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내 안의 모든 진심을 누구에게나 다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 깊은 마음을 보여주면 오히려 지치게 됩니다. 진심을 보여줄 사람과 지켜야 할 내면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진심의 무게는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린 배워야 합니다. 모든 관계를 무겁게 붙잡지 않아도 된다는 걸요. 관계는 가볍다고 해서 얕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벼운 관계일수록 자유롭고 서로를 더 존중할 수 있습니다. 불편한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기보다 가볍게 스쳐도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먼저 모든 걸 다 말하지 않아도 되고 상대도 내 모든 걸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은 한두 마디 말보다 편안한 눈빛 하나, 조용히 앉아주는 그 시간이 진심을 더 잘 전해줍니다. 진심은 크게 표현한다고 더 잘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배려 하나, 부드러운 말투 하나, 그런 섬세한 표현에서 진심은 더 빛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편안해지려면 이 진심의 관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과거엔 친구가 많아야 외롭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두 명만 있어도 진짜 마음이 닿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진심을 너무 자주 꺼내면 내 마음이 고갈됩니다. 하지만 진심을 너무 꼭 쥐고 있으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조절이 필요합니다. 보여줄 진심과 지켜야 할 마음 사이에서 나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나를 이해해야 남도 이해할 수 있고 나를 지켜야 진짜 관계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진심을 나 스스로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하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을 아껴야 할 때와 표현해야 할 때를 조용히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이제부터는 진심을 덜 쓰는 게 아니라 더 깊게 써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1000마디 하는 대신 한마디를 1000번 생각해서 전하는 거죠.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한 진심은 어떤 말보다 오래 남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